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악몽 던전을 도는 영상도 아니고 세팅 관련된 소개 영상도 아니고 이제 곧 시작되는 1시즌 이후에 관해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은 저는 지금까지 키워왔던 이 가시바바 캐릭터를 또 그대로 키울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바바에 대해서 아직도 좀 아쉬움이 있고 좀 더 가시바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더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저 또한 새 시즌에서도 함께 가시바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바뀐 부분이 있으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또 찾아보고 그리고 1시즌에서는 또 심장이 추가가 되죠. 심장이 추가가 되면은 가시바바는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심장에 대한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는지 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알아보면서 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고 저 또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우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가시바바를 이미 한 달하고 2주 정도 또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제가 강령술사 또 가시 관련된 가시 강령술사로 거의 100렙 가까이 키웠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가시바바 캐릭터를 현재까지 풀로 진행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가시바바가 그렇게 막 되게 손맛이 좋고 막 좀 되게 액티브한 느낌은 많이 없잖아요. 거의 말뚝딜을 한다든가 가가지고 함성 쓰고 끌어당기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손맛이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도적 질주나 그림자 걸음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원소술사처럼 순간이동을 사용하면서 스킬을 마법 스킬 난사한다든가 요런 직업들은 그래도 이제 손맛도 있고 직업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가시바바처럼 좀 함성은 어차피 쿨 되면은 쓰는 거고 계속 막 이동하면서 무빙하면서 스킬 사용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도적이나 원소술사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손 많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런 캐릭을 좋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새 시즌 시작 때도 똑같이 가시바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더 이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가시바바로 시작할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은 정보 서로 나누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시즌 마무리가 되잖아요. 프리시즌 마무리 되어가고 새 시즌이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좀 정보를 더 보고 있습니다. 가시바바에 대해서 스킬 트리도 조금씩 이제 변경도 해보고 종복자 보드나 템 파밍을 하면서 쓸만한 게 있는지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80 초반 단계에서 성공률이 좀 높아진 세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그 영상에서 이제 광분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해주신 분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광분에도 중첩당 8%의 피해 감소가 있죠.
그래서 이게 3중첩까지 되는데 그러면 24%의 피해 감소가 있습니다. 도려내기 같은 경우에는 4중첩까지 가능하고 4중첩을 하게 되면은 12%의 피해 감소, 그리고 이제 또 3,000가량의 가시 효과를 얻죠.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가시 수치를 조금 이제 버리고 피해 감소 수치를 12%에서 24%로 2배가량 늘릴 수 있다는 점, 그 효과가 있고, 또 그리고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광분도 괜찮을까 싶어서 이제 쌍수무기거든요. 광분 같은 경우에는 쌍수무기로 공격하는 거고, 도려내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쌍수무기를 보면은 또 이중 타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이중 타격도 좀 알아보고 하려고 인벤에 갔었는데 어제 어떤 분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해외 유저분 중에 가시바바로 100단 클리어하는 또 그런 영상과 뭐 세팅에 대해서 올려줬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친절하게 다 쭉 설명해 주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역시 광분을 사용하고요. 광분을 쓰고 핵심 기술은 또 사용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핵심 기술을 안 썼는데 물론 지금은 좀 저단에서 놀고 있긴 합니다. 뭐 60단 대, 50단 대, 60단 대 이 정도에서 놀고 있긴 한데, 치약 연장을 안 쓰니까 특히나 이제 보스전 뭐 정예몹 1대1 그런 전에서 확실히 치약이 끊기다 보니까 좀 데미지가 이제 이 치약 연장을 써서 최대한 치약 데미지를 넣어줄 때보다 잡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은 이제 체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빼고서는 해봤는데 분쇄는 쓰고 치약 연장은 좀 보스전에서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분쇄는 저는 다시 또 찍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 스킬이 광분을 쓰고 핵심 스킬은 안 쓰셨고, 그 다음에 안전용으로 철갑 피부를 쓰면서 이제 전설 위상에서 철갑 피부 이제 사용 시 피해 감소와 이제 저지 불가를 주는 그 전설 위상을 사용하셨고, 예, 설명에 보면은 뭐 20마리 이상이 몰렸을 때 저지 불가가 없을 때 이제 스턴이 걸리면은 뭐 스턴이나 빙결 등 근데 걸렸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다른 점은 뭐 거친 함성을 써서 이제 외침 사용 시에 피해 감소 뭐 이런 거 더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철 소나기도 저는 원래 1등급으로 포인트 하나만 줬었는데, 이게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충전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분쇄를 이용한 치약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쓰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쿨타임을 감소를 시켜서 좀 더 강철 소나기를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투구하고 목걸이에도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특정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거랑은. 저는 일단 광분 쓰고 분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손이 맞으면 좀 거기 못 버리는 이제 스킬들이 있잖아요. 손에 너무 익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손 도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 전문성에서 쌍수 무기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면 광분도 이제 쌍수로 해놨고, 분쇄 같은 경우에도 쌍수 무기로 해놨죠. 그래서 쌍수 무기 중에 이제 도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 전문성에서 기획 칸에는 양손 도끼를 장착을 해서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 15% 챙겨주고, 사용은 한손도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손도끼를 사용하는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이 뭐 극대화 확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가 보너스도 행운 적중으로 극대화 적중 시 뭐 공속 증가하고. 근데 극대화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가시 데미지 반사에는 극대화랑 연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욕심내는 건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공속, 어차피 극대화 확률도 거의 이제 지금 얼마나 나오지? 극대화 확률이 그래도 18.9%? 뭐 이 정도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속, 뭐 부가적으로 공속을 조금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거 빼고는 가시 데미지에는 영향을 주는 게 또 아니라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 100단 클리어 하신 분, 그거를 이제 인벤에 번역을 해주신 그 내용에 보면은 장비에서 피해 감소가 좀 특히 중요하더라고요. 피해 감소, 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뭐 정예에게 받는, 뭐 그 위에부터 모든 피해 감소부터 쭉 시작해서 정예에게 받는 피해 감소,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원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돼서 부상 상태,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쭉 있죠. 근데 원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는 올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 목걸이에서 뭐 근거리, 원거리 이런 거 뭐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원거리는 올리지 않고 최대한 이제 강철 소나기로 몹을 끌고 오고 붙어서 근거리 상태로 만드는 뭐 그런, 저도 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전투할 때 어차피 원거리 몹도 붙어서 때려야 되고, 또 좀 떨어져 있으면 갈고리를 끌고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근거리에 있는 상태가 더 많죠. 그래서 그분 이제 피해 감소 수치를 보면은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거리는 낮아요. 원거리 피해 감소는 뭐 6% 정도 되고, 그리고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이게 한 42%, 그리고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가 63%, 64%, 그리고 보강 상태일 때 피해가 52%, 이 정도 되는데,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저는 보강 상태일 때 좀 많이 안 채워져 가지고 18.6%인데, 일단은 이 근거리 적, 그리고 출혈 상태의 적, 보강 상태일 때 요 세 가지가 같이 해당이 됩니다. 얘 플러스 출혈 상태 플러스 보강 상태가 일단 가까이 붙으면 근거리가 되죠. 그리고 일단 고단에 가면은 몹이 뭐 한 번에 죽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안 죽으면은 뭐 당연히 출혈 상태가 될 테고, 그러면은 근거리적 피해 감소,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몹을 이제 때리고 저희가 또 외침을 쓰면은 외침에서 얻어지는 보강도 있고, 또 전설 옵션에서 또 이제 광폭카시에 피해를 주면은 또 보강을 얻는 효과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강을 빠르게 채워주면은 이게 동시에 이제 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와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상태일 때 이 피해 감소를 받으면서 부상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그분이 뭐 64%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고변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변산을 받다 보니까 그 피해 감소가 확 늘어난대요. 확 올라가서 부상 상태일 때 데미지를 굉장히 조금씩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약을 안 써도 되고 뭐 거의 죽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뭐 무적 상태의 느낌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피해 감소류,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일 때 받는 피해 감소와 더불어 이제 부상 상태일 때, 이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는 제가 지금 43.3%잖아요. 근데 이게 신발 하나에서만 요 정도 수치를 얻습니다. 그러면 신발 하나에서만 43.3% 들어있죠. 요 또 제가 찾아본 게 뭐 요런 거 구해 본 겁니다.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물론 그냥 피해 감소가 들어있긴 한데 여기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가 있었어야 했죠. 근데 요거 두 개만 해도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가 벌써 뭐 80%죠. 그래서 옵션은 이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는 요 신발에서 한 부위 챙기고 바지에서 한 부위를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요 서슬판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서슬판금을 안 쓰고 그 가시 수치는 이제 도전의 외침이라든가 이런 이제 죽음의 소원 요 의상으로 너프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쓸만한 정도 충분히 넉넉한 이제 그 스킬 트리에서 이제 분노 폭발이나 철갑못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그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나머지는 피해 감소, 그리고 반지랑 무기에서는 이제 피해 증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고요. 그렇게 맞춰 가지고 세팅을 하니까 100단을 클리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벤에 가시면은 뭐 가시바바나 가시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온 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저분께서 영상을 올렸고 뭐 세팅이나 뭐 이런 거 부분에서도 이제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올려주신 분께서 번역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똑같이는 가지 못하더라도 의미하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새 시즌에서는 좀 이제 후반부에서 그런 식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고민인 게 일단은 새 시즌에 들어가면은 또 뭐 퀘스트라든가 뭐 이런 게 스토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레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뭐 레벨링, 뭐 악몽 난이도 빨리 진입하는, 그러니까 뭐 1에서 50까지 레벨링 그 루트를 쫙 이제 올려주신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만 해도 한 4-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올려주신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좀 어느 정도 따라가서 레벨업을 좀 빨리 한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이제 밀면서, 그리고 이제 명망작 하면서 레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작부터 이제 스토리라든가 명망작 하면서 레벨업을 하다가 이제 다 그런 게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벨링을 할 것인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선적으로 레벨링을 좀 한 다음에, 어차피 후반부의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스토리랑 이런 거 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뭐 올려주신 그런 유튜브에 레벨링 좀 빠르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이용해서 레벨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좀 더 빨리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거보다는 초반에는 어쨌든 가시바바의 가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좀 취향에 맞는 뭐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좀
딜을 좀 잘 올려주셔가지고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몹을 잡고 어느 정도 레벨링이 좀 된 다음에 가시 투자를 좀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용돌이 스킬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소용돌이 쪽으로 조금 이용해서 레벨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분노 폭발과 철갑못 이런 거 투자를 하면서 가시바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스킬트리랑 정복자 보드는 제가 이제 금화만 있으면 다 이제 다시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딜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조 아이템부터, 선조 전설이나 선조 희귀부터 가시바바용 템으로 맞추고, 그전에는 그냥 일단 딜링 올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은 잘 쓰다가 일반 전설, 일반 희귀나 이제 신성 전설, 신성 희귀템 이런 것들은 딜링을 해줄 수 있는 걸로 맞춰서 본인이 취향이 있는 주력 이제 핵심 스킬을 이용해서 레벨링을 하다가, 선조 아이템부터는 이제 가시바바 쪽 아이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몽 난이도 진입하고 악몽 던전 이제 저단부터 돈다고 하면은, 문양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시바바용으로, 가시바바가 쓰기에 좀 유리한 문양부터, 문양이 이제 던전 돌다 보면은 레벨을 뭐 그렇게 빠르게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저단부터 돌기 시작하면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던전에서 돌면은 경험치가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저단부터 돌 때는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레벨업 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바바용으로 딱 선택을 해서 바로 레벨업을 시켜주고, 장비는 선조 아이템부터 가시바바, 그리고 이 템이 어느 정도 가시바바 선조 아이템에서 뭐 절반 이상 정도 가시바바용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은, 그때부터는 스킬트리나 정복자 보드도 그쪽으로 변경을 해줘서 가시바바 쪽으로 키워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면은 시즌 여정이 있습니다. 시즌 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거기에 뭐 퀘스트나 미션 같은 게 뭐 주어지겠죠. 그래서 클리어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솔직히 가시바바가 그 보상을 다 획득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죠. 그래서 가시바바의 캐릭터는 어쨌든 취향이기 때문에 키우되 3달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분들이 또 키워보시고 시즌 여정을 클리어하기에 좋은 직업 빌드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하나를 좀 빠르게 키워가지고 어쨌든 시즌 여정 보상을 다 챙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시바바를 메인으로 키우고,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시즌 여정을 보상을 다 받기에 좋은 직업 빌드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시면 보고, 어떤 직업으로 하나 더 키워서 또 여정 보상은 다 받아야겠다 싶으면은 키워서 여정 보상을 다 챙겨주시면 좋겠죠. 뭐 하지만 뭐 여정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냥 가시바바 즐기고 싶은 정도로 이제 장비 이제 맞춰주시고 하면서 템파밍 하면서 이제 세팅 맞춰가면서 뭐 고단에 또 도전해보시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되면은 역시나 가시바바를 키울 거고, 또 시즌에서는 변경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심장 같은 경우 심장이 가시바바한테서는 어떻게 또 그런 적용이 되고 또 이펙트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야 저희도 즐거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원소술사처럼 뭔가를 막 마법을 많이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금 건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끌어당기고 그냥 데미지 반사인데 뭐가 뭐 터진다든가 뭔가 막 날아다닌다든가 막 이런 느낌도 조금 보면은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좀 심장 같은 데서 뭐 번개 데미지가 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이펙트적인 부분에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물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데미지만 적용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이펙트는 없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시각적인 효과라도 좀 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적 같은 경우나 원소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킬을 난사하고 손맛이 좀 좋게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시바바는 그런 부분이 또 적은 데다가 도약이라든가 또 뭐 돌진 뭐 이런 것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속도감을 느끼기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공격 속도. 어쨌든 기본 기술을 쓰면서 뭐 중첩을 유지한다든가 또 몹을 잡고 다음 무리로 간다든가 그리고 스킬을 또 빠르게 쓴다든가 할 때 좋은 것 세 가지가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 세 가지를 좀 챙겨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뭐 그렇게 뭔가 화려함 없고 좀 그런 속도감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이 가시바바도 그런 속도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옵션 있죠.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장갑에서 공격 속도 좀 챙겨주고 이런 거 안 했을 때 기본 기술을 쓰면은 굉장히 루즈합니다. 물론 중첩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챙겨주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기본 기술이라든가 핵심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속도감이 느껴지고 또 이동 속도 물론 고단에 갈 때는 뭐 이동 속도 달린 것보다는 뭐 방어도나 쿨감, 피해 감소 이런 거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저단 다닐 때는 본인이 이제 좀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이동 속도 챙겨주고 이러면은 또 빠르게 무빙할 수 있으니까 속도감이 또 차이가 납니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또 광폭화 상태가 되면은 이동 속도 또 증가하잖아요. 공속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여러 가지 투구와 목걸이에 있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그리고 뭐 문양에서 또 외침 쿨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함성을 외침을 또 자주 써주면은 또 스킬을 막 또 빠르게 써주고 하니까 또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동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좀 말뚝딜을 한다든가 뭐 몹을 끌어들여서 뭐 딜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지만 그래도 이동 속도, 공격 속도,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요 세 가지를 잘 챙겨주시면 저희도 제법 괜찮은 속도감을 느끼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으면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다니면서 딜을 넣어주는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정도 빼고는 이제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새 시즌이 시작되면 가시바바를 키울 거고 인벤에서 해외 유저 중에 이제 100단 클리어하신 가시바바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이제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상태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를 이제 이용하면서 부상 상태에 이제 들어갔을 때 굉장한 또 이제 피해 감소를 통해서 피가 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세팅을 새 시즌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갈 거고, 완전히 똑같이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정복자 보드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이제 적당히 봤는데 저는 보드를 지금 7개 쓰는데 7개까지는 안 쓰는 것 같고, 생명력하고 방어력 위주로 올리면서 이렇게 찍으신 것 같은데, 문양 같은 경우에는 복수, 세력권, 작전사령관, 착취를 쓰고 또 울화를 쓰더라고요. 저는 할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우라하고 위연함 넣었다가 제가 뺐었죠. 빼고 이제 힘하고 복수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분은 복수, 세력관, 작전사령관, 착취, 그리고 할복을 안 쓰더라고요. 할복을 안 쓰고 우라를 쓰는데, 이 할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외침, 쿨 감소 차이가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침 쿨감 이제 땡기기 위해서 할복을 썼고, 착취도 또 저도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전투를 해보면은 이 착취가 걸렸을 때 취약 상태일 때 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느낌이 확 달라요. 특히나 보스전에서도 내가 치약을 걸어놓고 이제 데미지가 들어간 거랑 치약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데미지가 들어간 거랑은 느낌이 확 차이나요. 그래서 취약 상태에 데미지를 준다든가, 그리고 일반목 같은 경우에도 요 보너스가 적에게 피해를 주면은 3초 동안 치약이 걸리잖아요. 특히나 조금 거슬리는 몹들이 저희들은 원거리 몹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원거리 몹은 땡기고 이렇게 같이 친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애들이 또 퍼집니다. 도망가거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안 땡겨지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 착취 문양을 쓰면은 원거리에서 치는 적도 가시 데미지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3초 치약이 걸리죠. 그리고 3초 치약이 걸린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또 공격을 하면은 약간 구더기 같은 몬스터, 이제 눈먼굴에서 구더기 같은 몬스터는 이제 원거리 구더기 이제 데미지 줄 때 얘네들은 좀 빨리 죽더라고요. 주변에서 삥삥 돌고 있죠. 얘네들 빨리 죽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원거리 애들도 치약 주는데 또 용의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보너스 조건도 그렇고, 어쨌든 치약 데미지도 더 들어가고, 착취도 제가 고민을 하던 문양이라서 제가 레벨업은 다 해놨거든요. 21레벨. 그리고 피 탐식자도 출혈 상태의 대상에게 주는 피해라서 이것도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것만으로도 좀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피 탐식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할복과 작전사령관으로 이제 외침 쿨감소, 그리고 할복 같은 경우에는 비궁극기 기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라서 경찰 소나기 쿨 감소도 또 해당이 되죠. 또 쿨 감소 때문에 얘도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로 좀 비슷하게 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 문양도 가는데, 다만 이제 정복자 보드는
조금 제가 하고 있던 상태로 일단 가볼 예정이고요. 기술 트리도 그분은 분쇄를 안 썼지만 저는 좀 분쇄를 쓰고 싶어요. 이게 보스전에서 생각보다 뭐 쓰고 안 쓰고가 취약이 유지되고 안 되고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장비 세팅은 저도 한번 일단 서술 판금을 먹더라도 가슴방어구 부위에 이제 그런 피해 감소 옵션 이런 거 좀 넉넉하게 챙겨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히 뭐 전투 영상은 아니었고 새 시즌 시작되기 전에 가볍게 어떻게 할 예정이다. 가장 큰 거는 일단 저는 가시바바를 또 계속 키울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 유저분 중에 100단 클리어 하신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피해 감소류를 많이 맞추고 특히나 이제 부상 상태까지 잘 챙겨줘 가지고 부상 상태에서 거의 피가 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상 상태 피가 30% 이하인 상태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그 이상인 상태에서는 조금 그래도 피가 다른 것 같아요. 피가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60% 이상 챙기면서 피 빠지는 게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변산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가볼 예정이다. 지금 저는 이제 피해 감소가 많지 않죠. 특히나 이제 가슴방어구는 서술 판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피해 감소를 늘려주니까 좀 더 전투할 때 데미지를 덜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 시즌에서 가시바바를 키우든 아니면 아직 좀 만족감이 부족하다든가 좀 더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프리 서버에서 계속 진행하실 분들도 그런 식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피해 감소 쪽 많이 늘려주는 쪽으로. 그래서 기왕이면은 새 시즌에서는 좀 달라지는 점이 있으니까 어쩌면 뭐 좋게 패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심장이 또 좋은 효과를 내줄 수도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좀 다시 키우는 게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명망작이 요 두 가지는 챙겨가죠. 저희가 릴리트 재단하고 뭐 맵까지 밝혀진다고 그랬나? 이게 뭐 두 개까지는 챙겨지니까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패치노트가 뜨거나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되면은 또 레벨링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영상을 올리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 올리거나 뭐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